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은 안 좋습니다. 건강만 좋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아이 또 건강하고 주식하고 그거 정프로 아무리 그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해요? 건강은 하셔야지. 주식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네. 지금 미국도 어제 또 빠졌잖아요. 네,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내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나스닥 1.3% 하락했고 다우 0.8%, S&P 500 0.88% 하락했습니다. GDP 성장률 역성장 발표가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PC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PC가 예상 수준의 PC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코어스 PC는 이제 4.7% 예상 수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그리고 소비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폭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침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도 2.4%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랫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표현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뭐 희망 이런 것보다도 아랫꼬리 달린 이제 십자형이 나왔는데 이제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일방향으로 그냥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약간 심리는 일방향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좀 하긴 됐습니다. 유가가 106달러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지금 하락을 했고 2년 만기는 2.95,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확연하게 경기 침체로 관심이 이동되는 것을 좀 보여주고 부채 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3% 무너질라 그래요. 네, 지금 3.5%까지 근처까지 갔었다가 네. 지금 이제 3%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또 급락을 한 겁니다. 유가도 이제 100불 트라이 하고 있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 또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금리나 긴축에서 경기 침체로 관심이 이동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나 또는 PCE 발표나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0.75%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네. 주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적 발표가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약 2%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분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 후에 2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을 때 시간에서 15% 폭락했었거든요. 네. 이건 역시도 상당 부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어제 6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1.9% 2,3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요. 금융투자가 2,369억. 지난주에 급반등을 했을 때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샀었거든요.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배당 관련된 거래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고요. 차익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모펀드에서 1,064억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중간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한 것처럼요. 반기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관련 거래와 기관들의 정리 매매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부 다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어제 중국 시장도 반등을 했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보면서 또 짜증난다. 우리 시장만 또 이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의 정리 매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좀 수급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장중에 환율이 1,303원까지 갔었습니다. 13년 내 최고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비차익 매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장중 고점을 찍고 좀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듯이 우리 환율이 1288원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당국의 개입이 어저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보면요. 그런데 장중 고점 후에 좀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하락을 하는 걸 보면 반도체 쪽 하락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소재, 2차 전지 소재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어디가 상승을 했냐면
제약주 있잖아요. 제약주들이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악재 후에 반등을 했고요. 건설과 조선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반기 들어서 수급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제약주가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가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뭐 국내보다도 그 네옴시티, 해외 발입니다. 그 사우디, 예, 거기 현대건설 이제 뭐 관련. 돈들이 뭐 엄청 모이니까 네. 뭔가 네,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바뀔 때 그동안에 각광받았던 미인에서 못난이들이 바톤 터치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판단 자체가 이제 어렵고 나중에 이제 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늠을 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예. 왜? 제약. 상대적으로. 매드팩도 올랐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단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그동안 쭉 팔던 약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팔았던 게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내가 둘이 할 때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박병창 부장이 왔는데 또 자기가 설명하는. 아 이건 자신 있습니다. 바이오는 뭐 박병창 부장님과 제가 별 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머니 하늘 찌르네.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도 이건 저 체크해 주셔야 돼요. FDA가 있지 않습니까? FDA 형님, 네? 미국 식품의약국. 어제 저녁에 제약바이오 했지. 이거 일단 들어보세요. FDA가 해외 실사를 그동안 2019년까지 쭉 막 1000건 이렇게 하다가 2020년, 21년에 단 뭐 10건, 3건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왜? 밖에 나가서 뭘 못하니까 실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쪽에 굉장한 또 기회들이 열려 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 좀 올리지 말랬지 내가. 예, 형님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따가 정포르님하고 저하고 네. 오늘은 대담으로 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을 바이오 겁니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아니, 바이오 얘기가 아니고 저 정도면 우리 박 부장이 굉장히 빡쳤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결론을 내리면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도요.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경기 침체기로 가고 그렇다면은 경기와 연관되는 섹터들은 좀 감익이 될 것이고 거기에 감익이 작거나 별로 영향이 없는 섹터에 관심을 시장이 갖게 되고 그쪽의 주가가 좋으면 또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네. 일단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반기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기를 마감하면서 상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하락을 했고 전쟁으로 하락을 했고 인플레 급등 우려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강한 긴축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의 상반기만 가지고 낙폭으로 52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은 20%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부 다 이제 되어 있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7월에 2분기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 여기에 관심이 최대 관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 1분기에 가이던스를 약간 낮춰놨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처럼 이번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3분기에 또 어떻게 가이던스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월말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겹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대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7월에는 이게 제일 가장 큰 관심인 거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의 피크라고 표현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폭의 피크, 그러니까 그 속도의 피크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경기 하향을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하향하고 있는 속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얼마나 방어하는지 요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반기에서는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어제 있었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컨센보다 상회했어요. 근데 지금 본장에서 마이너스 1%,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분기 때
컨센서스와 부합했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다 폭락을 맞아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3분기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발표한 것은요. 1분기 대비 매출이나 EPS가 10에서 2% 하향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는 약 EPS는 40%를 하향했어요. 시장 네, 네. 이 가이던스가 어마어마하게 눈높이를 낮추면서 좋지 않게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발표를 했다면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주가 자체가 절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네. 애널리스트들도 그것을 반영하면서 보고서들을 조정하겠죠. 그 조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예민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는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10% 하락을 했고요. 올해 한 20% 하락을 했어요. 합쳐서 한 30% 하락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닥은 작년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더 심했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만 지금 이제 상반기만 약 30%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먼저 하락하고 또 늦게 상승하는 성향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우리 시장 먼저 맞고 하락하고. 맞아서 하락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확인하고 오르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올해부터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먼저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나중에 반등한다는 성향을 본다면 네. 결국은 미국 시장과 매크로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우리 시장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차가 또 있다. 이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회자되는 것은 자 여기까지 지금 그동안에 가장 탄탄하게 움직였던 전기차나 소재 이쪽도 하락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냐 아니면은 주도주가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급락 후에 다시 부각이 될 것이냐 낙폭이 크니까 네. 낙폭과대주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를 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지금 오늘 7월 1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올해는 상저하고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대부분 좀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V자형은 힘들다.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완만하게 반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슈 중에 하나는 대중국 이슈에 좀 주의할 필요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국. 네, 요건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이슈에서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내용인데요.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다 빼고 시장만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지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조업 PMI가 50.2, 전월은 49.6이었고요. 서비스 PMI는 54.7, 전월은 47.8이었습니다. 건설업도 56.6. 2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어제 반등을 했어요. 하루 빠지고 곧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당국에서는 2022년 성장률 5.5% 달성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다. 어제 그런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달성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겠냐. 11월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당국이 회의를 할 때까지는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그럼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과 금리 역전에 대해서 중국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책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정부 지출이 좀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그 대중국
중국에 관련된 거 주의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여의도에서 계속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대통령께서 나토에 참석했다는 것에서 중국에서 계속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중국이 연일 지금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민감하냐면 사드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내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자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재고 자산 때문에 그 캐시우드 그분도 지금 재고 자산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향후 시황 전망을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가전과 TV, 스마트폰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빙하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1분기 재고 자산을 봤을 때 삼성이 55%, LG가 62%, SK 하이닉스가 68%,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8%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삼성이 폴더폰을 가격을 반으로 접는다. 뉴스가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보급형을 출시한다. 이거 자구책이겠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고의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골치 아프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주요 기업의 재고 자산이 매출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률이 하락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빨리 수요 부진이 좀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이 시간이 계속 끌고 가면은 향후에 이 재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손실 충당금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아마도 벌써부터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 세일 행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일정한 그 날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세일 행사의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행사의 일수도 더 늘린다. 이렇게 그 횟수도 늘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고자산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게 손실 충당금까지 가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과 연관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재고 자산이 저렇게 많은데 물가가 오를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세일 기간을 늘린다는 건 가격을 낮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기름은 세일 안 하나. 네.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확대되면서 네. 최고 수혜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다 얘기를 나오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모바일 반도체 가격이 10%뿐이 가격이 안 돼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전장 사업이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NXP나 인피니온, 르네사스가 시장을 거의 그냥 과점하면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엑시노트 오토에 지금 작년 말에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3종 출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차량용 8인치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관심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 프로님하고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있으십니까? 네, 자료 제 있습니다. 자료? 네, 네, 네. 제가 오늘 금요일이고 6월 반기가 끝나고 네. 저도 그동안에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있다가 이번 반기를 맞으면서 우리 전부 다들 손실 속도 커졌고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나가야 될까? 네. 우리는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또 네. 특히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리서를 좀 하나를 다 끝냈어요. 우리 3프로 출판사에 나올 건데요. 8월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챕터가 한 70챕터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번엔 다를 거야의 허무함입니다. 네, 이제 자, 경기 흐름과 금리와 주식시장을 연관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수십 년 전에 우라가미 군이오가 주식시장의 4개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얘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때 정프로님 저한테 어떻게 물으셨냐면요. 그때 그게 지금은 맞냐? 이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30년, 40년 전의 경제 상황과 예, 그 예. 순환이 지금이 맞냐? 네. 네. 어땠습니까? 맞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흔히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통합팽창, 신용팽창을 하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물가 상승하고 그러면 버블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을 하죠. 그럼 다시 자산 가격 급락하고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 역사가 계속 이래왔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이 하락을 하죠. 근데 작년 말에 올해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계속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똑같이 이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걸 맞았잖아요. 결국은 또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어느 순간 되면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상승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는 하락하고 가치주는 선방하거나 상승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엔 다를 거예요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번에 금리 인상이 1월부터 1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성장주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 고평가 성장주들이 하락할 땐 그들이 이익이 따라오지 않은 성장주였어. 지금의 성장주는 이익이 따라오고 있고 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성장주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성장률 다 급락 맞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괜찮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면 이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강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야라고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저는 그게 되게 항상 궁금했는데 월가 IB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이 28%다. 42%다. 그 퍼센트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는 저는 뭐 그 정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어떤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이 경기 침체 과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상 새로운 주시장은 과거하고 어떻게 똑같아. 미래인데 새로운 일이 닥치면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하지만 네. 지나고 나서 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서 막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뭘 붙여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그랬던 것들, 사람들이 그래 왔던 것, 이론적으로 그래 왔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시장이 움직이니 그 바운더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요국의 경기 침체가 이뤄지면은 취약국의 외환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장이 단기 바닥을 치던 중장기 바닥을 치던 꼭 투매가 나와야지. 로스컷이나 반대매매나 이런 투매가 나와야지 저점을 찍더라. 이건 역시도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올 상반기에 내내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그 비중 자체도 작았고 또는 지금 현금 거래가 훨씬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중간중간에 반대매매 나와서 급락해서 반등하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길적 분석, 매매 기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전에 요즘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하거나 윗꼬리 십자형이 나오면은 하락한다. 주가 위치에 불문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큰 음봉이 발생하면 이후에 하락하더라.
과거에 많이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같이 얘기한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혼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주가 위치에 불문하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하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프로님? 어떻게 하냐고요? 예. 또 들어가야죠. 저는. 예, 사지 않습니까? 네? 사요 우리는요. 네. 제가 주 이유 얘기를 이렇게 쭉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유 얘기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알고 있으면서 다를 거야. 내 건 안 그럴 거야. 이번엔 좀 다르죠. 예, 하면서 그냥 행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전 이번 6개월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채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아마도 요번에 굉장히 크게 공경에 취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펀드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대요. 펀드들이요. 근데 지금 펀드들도 계속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요 부분들을 정프로님 모르는 내용입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고 같았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대응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번 반기에 워낙 힘들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주식 투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좋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론이 뭐 딸려서 지식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다르지 않고 같이 흘러왔던 것에서 결과론적으로 허무함이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답이다. 네. 이게 답이다. 우리의 대응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담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우리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 우리의 뭐 지금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이 있다면 네. 이제 그게 이유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강한 금리 인상으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계속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요. 결국은 물가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를 거라고 얘기를 많이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큰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을 좀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제 계좌는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예, 보통 사람들 계좌는 아닙니다. 제 계좌. 네. 좋은 의미로 자, 그러면 우리 박병 재무장님 7월 하반기 첫날에 또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말씀 잘 이제 새기면서. 정프로 본인의 문제야. 뭐 제가 누구한테 책임 떠밀지 않잖아요. 나는 나의 문제고. 예, 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 어제도 그래서 바이오 좋은 종목도 한번 다 찍어놨어요. 들어왔어? 예, 아니 찍어놨습니다. 일단 마음속으로. 네. 예. 대출만 나오는. 자, 대출?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